이제 다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죄송해요 이현주 씨. 신비님 표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아이는 일단 관심도 받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욕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정말 극소수의 국민의당의 찌끄러기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오 우리 연주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기 시작한 거야. 극단적인 욕을 한번 듣고 나면 그 네, 이후부터는 그건 욕이 아니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가 말하는 것만 듣게 돼요. 그래도 이현주밖에 없네. 똑똑한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03호병이 걸렸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이현주 씨가 계속 발언하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옛날에 새정치, 지금의 국민의당의 당론과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를 들고 떠들고 있어요. 특히 뭐 탈원전 그 부분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요. 이현주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고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6,000만 원 받는다. 거기 해당 안 돼요. 그렇죠. 연봉 6천만 원요? 그러니까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 시급을 6,000원 받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이야기죠. 상관없어요. 모자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 같고.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몇 분들 선동해가지고 20만 명 알바생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나 진짜 이 아줌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현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매장돼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막말이죠 막말. 네. 한마디로 깐깐찡어님이 트윗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해시태그하고 이원주 조리사라고 쓴 다음에 원주야 홍감탱이도 이런 말 안 했어. 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번 국당 지지자들이 대단하다고 느낌 이렇게 썼어요. 그 장마의문님도 이현주가 여성과 비정규직을 세트로 능멸했는데 타임라인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음. 매 주말마다 개지랄하던 특지리들이 오랜만에 약속 생겨서 놀러 나가서 그런 거라면 뭐 그건 좋은 일인데 문바라기님의 트윗입니다. 파업 노동자는 미친놈들.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급식소에서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다. 이런 망언을 한 이현주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랑님 해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뭐 간부였든 아니었든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좀 맛도 좀 봤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유용했던 아젠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아젠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살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파느니 덕지랑 싸우다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딱히 크게 변절하지 않고 그 기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야당들이도 사실은 권력을 쥐고 싶어서 변호사 하던 자들이나 교수 하던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치관이 없게 그냥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민중을 핍박하는 자로 자기의 평생 살아왔던 지식적인 거를 활용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 진보 세력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활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을 떨궈져 나오니까 기본적인 본능이 다시 솟아나는 형태. 이현주가 민주화 운동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조금 먹고 사는 변호사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거잖아요. 권력욕만 있는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런 소리를 해대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나 명종님이나 뭐 야수님이나 희랑님이나 마차님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전히 자기 쉴드용으로. 이제 문재인 어떤 걸 해도 칭찬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이 다 부정되거든요. 웬리 킴님의 트윗입니다. 박지원 씨, 이현주 씨, 나 같은 평범한 시민도 천둥 번개치니까 움찔하는데 당신들은 대단하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다른 사람 울게 하면 본인 눈엔 결국 피눈물 나는 게 세상 이치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저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닥 찬성하진 않는데요. 동의하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와서 막말의 수위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좀 섬찟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죽겠다. 빠져 뭐 목을 내놓겠다. 전에도 말씀드린 사약을 뭐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대가리를 내놓겠다. 막 도대체 이걸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기가 정말 거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다는 지지율이 85.9%가 나온 여론조사가 확장성 너무 떨어져요. 그런 건. 아쉬워. 이게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요. 한겨레 신문과 주로 이렇게 매치해서 네. 여론조사 많이 네.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7일, 8일 오늘 방송을 온 뒤 9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간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5.9%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리얼미터나 갤럽 여론조사와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여론조사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90%에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발언을 조금만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요거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애가 국민의당에게 빌미를 줘서 지금 국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국민의당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주면 웬만한 것 사실상 가능한데 그렇게 못해요.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둘과 짬짬이 해서 국민당이 오케이 해주면 막 다 통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군이 돼주면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는 직권 상정도 하고 선거도 한번 시켜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어떤 세력으로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추미애 노선을 추구하는 언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돌출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막 줘야 되는 그런 언론들이 있고요.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진보 언론 포함해가지고 현재로서의 지형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중동의 야당 출입 기자들은 절대 야당화되지 않았어요. 민주세력화되지 않았다고. 근데 한 경우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은 제휴한국당화 됐단 말이에요. 그 친분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 자체는 실제로 조중동과 한경우의 비중이 어떤 면에 물론 SNS 같은 거 다 빼고 비중이 70대 한 30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일부는 보수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80%에서 90% 가까이 돼가버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시각이 이런 식인 거예요. 이현주는 할 말했고 추미애는 늘상 돌출 발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언론들의 그게 진짜 편파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려면 심정적으로 있잖아요. 마천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칩시다.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고 네. 제가 기자라고 치면은 친분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을 대놓고 까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로 간의 친서 관계에 따라서 더 잘하고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할 말을 한 거라고 일단은 보거든요. 네. 할 말을 함으로써 교착되어 있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게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들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범죄가 그냥 이유미라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탈 행동이었다는 걸 정치권도 받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권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었는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버리고 아무 말도 어떤 코멘트도 안 내놓으면 그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뭐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그냥 뭐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자르기라는 말이 정말 비유가 적절하고 타이밍도 딱 맞았다고 봐요.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한테 맡겨주면 카타칼로 잘게 잘 떨어질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에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목을 내놓겠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대가리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고 꼬리라고 해요? 아니면 몽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그 짐승의 머리를 낮잡아 이러는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럼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기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꼬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 자르기란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머리 자르기가 되려면 안철수나
박지원이 정계은퇴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 당에서 배제되는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머리 자르기란 말이 되는 거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사실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 네. 일종의 자살행위이기 네,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겠다 하잖아요. 머리 자기.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성급했다. 지금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철퇴를 막는 모양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야당 협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 지원 속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9% 지지율로 가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그냥 임명 강행을 해도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지.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추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당 노골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놓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니까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한번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발끈한 거지. 나는 얘한테 지금 야 너 얼굴에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너 외모 비하했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이현주 씨가 계속 발언하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옛날에 새정치 지금의 국민의당의 당론과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를 들고 떠들고 있어요. 특히 뭐 탈원전 그 부분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요. 이현주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고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6,000만 원 받는다. 거기 해당 안 돼요. 그렇죠. 아, 연봉 6천만 원요? 그러니까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 시급을 6,000원 받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이야기죠. 상관없어요. 예. 오자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 같고 매장되어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막말이죠 막말. 네. 한마디로. 깐깐찡언님이 트윗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해시태그하고 이원주 조리사라고 쓴 다음에 언주야 홍감탱이도 이런 말 안 했어. 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번 국당 지지자들이 대단하다고 느낌 이렇게 썼어요. 그 장마의문님도 이현주가 여성과 비정규직을 세트로 능멸했는데 타임라인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음. 매 주말마다 개지랄하던 특지리들이 오랜만에 약속 생겨서 놀러 나가서 그런 거라면 뭐 그건 좋은 일인데 점점점점. 문바라기님의 트윗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란 자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몇 분들 선동해가지고 20만 명 알바생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나 진짜 이 아줌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현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파업 노동자는 미친놈들,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급식소에서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다. 이런 망언을 한 이현주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랑님 해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뭐 간부였든 아니었든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좀 맛도 좀 봤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유용했던 아젠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아젠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살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파느니 이제 다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죄송해요 이현주 씨. 신비님 표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아이는 일단 관심도 받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욕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정말 극소수의 국민의당의 찌끄러기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연주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기 시작한 거야. 극단적인 욕을 한번 듣고 나면 그 네, 이후부터는 그건 욕이 아니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가 말하는 것만 듣게 돼요. 그래도 이현주밖에 없네. 똑똑한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03호병이 걸렸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